2019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노혜진. 엄마는 저렇게 걸어오지 않는다. 62살의 뽀얀 속살입니다. 시야각으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 벗고 만날 수 있고 온몸을 훑고도 괜찮아요. 엄마는 떼수건과 우유를 손에 들고 옵니다.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두꺼운 발톱과 무좀을 병이라 부릅니다. 탕의 수증기는 소리와 이야기를 불러 모읍니다. 그 발톱으로 내일 숍에 왔대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엄마 얘기만 합니다. 아빠 얘기만 하는 동료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없니? 질문은 되돌려집니다. 알고도 모르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동료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아차 하면서 재채기처럼 웃었습니다. 자꾸 새어나오는 웃음만큼 웃음거리들이 쉽게 배어나오는 회사입니다. 제가 오늘 재채기를 했던가요? 바디 클렌저에서 수영장 냄새가 납니다. 미즈노 루리코의 헨젤과 그레텔의 삶이 떠오릅니다. 카페 화장실 앞에서 스콘을 먹어야 했어요. 열고 닫히는 문은 섬이었다가 여름이었다가 코끼리였습니다. 30분 동안 읽었는데요. 시 한 편을 오래 보았습니다. 매일 달라지는 책을 동료에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쓰는 몰입을 알 리 없어요. 동료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등단을 못하겠구나. 엉뚱한 발언을 잘하는 저의 별명은 소설가입니다. 시를 씁니다. 말하지 않아요. 동료들은 알고도 모르는 것일까요? 친구들은 어때요? 하면 엄마가 떠오릅니다. 저의 벗입니다. 같은 원안의 피자를 먹고 다른 날 같은 구두를 신습니다. 즐거운 시간은 떼어두었다가 서로에게 선물합니다. 기억이 풍성해지면 쪼그라드는 현재들. 진짜 벗들은 기억의 원안에 있어요. 항공사가 부도 직전이라는 소문이 돕니다. 엄마는 키위를 반으로 자릅니다. 포도를 씻고 귤을 깝니다. 키위의 씨만큼 늘어나는 의혹들. 과일 11통을 들고 출근합니다. 회사일까 집단일까 궁금합니다.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으니 과일은 엄마에게 달아두는 외상입니다. 조금만 당돌해집시다. 구호가 필요합니다. 동료는 잘난 척을 하다 동료들에게 혼쭐이 났습니다. 저도 잘난 척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 많이는 말고 조금만요. 늙어도 우리는 무섭습니다. 엄마는 겉보입니다. 매일 밤이 오다니. 엄마는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옵니다. 보조석의 방석은 꽃무늬입니다. 여성이 되기 위해 꽃을 사들이고 무늬를 사들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우아합니다. 20살에 꾸었던 꿈의 일부를 이룬 것 같아요. 2019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노혜진의 엄마는 저렇게 걸어오지 않는다. 62 살의 뽀얀 속살입니다. 시야각으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 벗고 만날 수 있고 온몸을 훑고도 괜찮아요. 엄마는 떼수건과 우유를 손에 들고 옵니다.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그 목욕탕에 가고 있는 어떤 광경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 같아요. 62 같으면은 그 환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환갑 나이인데 살에 뽀얀 속살입니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 관리를 잘 했다는 것이죠. 엄마가 피부 관리를. 그 시야각으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 벗고 만날 수 있고 온몸을 훑고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목욕탕이라는 뜻이고 엄마는 떼수건과 우유를 손에 들고 옵니다. 이랬잖아요. 여기에서 그 나이 든 사람들이
떼쓰거나 그 우유 하나 들고 그렇게 그 목욕탕 가는 광경을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가 그 제목하고 연관되는 말이 정확하게 나와요. 엄마는 떼쓰건과 우유를 손에 들고 그렇게 창피한 줄 모르고 이렇게 오고 있는 중년 엄마들이 저렇게 걸어와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걸어온다는 것은 나의 미래이지 않을까. 나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아, 나 저거 싫어. 지금 이것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왜 싫을까요? 그게 자기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도 목욕탕이나 사우나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많이 있는데. 예. 근데 그러니까 어떤 수줍음이라든가 그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그런 그러니까 뭐가, 그 여성으로서의 네. 우아함이 이미 떼쓰건 하나 들고 나 목욕탕 간다. 우유 들고 이거 폐가로 간다. 하는 것까지도 다 잃어버린 그런 엄마는 싫어. 나는 그래도 아직 젊은 나이인데 그런 것 정도는 좀 감출 줄 알아 하는 것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나이가 젊으면 뭘 해도 다 좋아 보이잖아요. 예. 신선해 보이고 그럴 수 있고 좋아 보이는 거죠. 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 이풍경 세상 다 견뎌보니까 그까지 그 떼쓰건 하나 하고 우유 하나 들고 뭐 다른 남자들이 보던 다른 여자가 보던 그런 거 별 상관이 있냐. 내 몸 관리하고 다니는데 하는 나이까지는 왔다는 것이지.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그것은 엄마나 젊은 아가씨들이나 엄마나 그 목욕탕에서 이제 깨끗해지고 똑같이 피부 관리하려는 것은 같은 마음이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두꺼운 발톱과 무좀을 병이라 부릅니다. 두꺼운 발톱과 무좀을 두꺼운 발톱에 무좀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두꺼운 발톱과 무좀을 병이라 부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 속에가 발이 네. 두꺼운 거 네. 하나 있고 그 무좀이 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부릅니다. 얘가 어떻게 슬쩍 결합이 돼 갖고 네. 발톱 무좀이 있지 않나. 이거는 이제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내질 않고 엄마 발에 발톱 무좀이 있는데 이 말을 좀 띄어갖고 분리를 시켜가지고 묻어 다니고 있어. 무좀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두꺼운 발톱 무좀을 병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말한 것이죠. 김이나 어떤 죽은 깨나 예. 잡티나 예. 지저드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 발톱과 무좀으로 가지고 온 것도 예. 저기 몸의 저 끝부분이잖아요. 안 보이죠. 머리에서부터 자- 끝까지 내려가. 예, 잘 보이는 데는 예. 화장도 부지런히 하고 잘 관리하고 아예 발톱 같은 살면서 게야. 예. 여기저기를 많이 다녀서 때도 많이 타고. 예, 그래서 예. 보이는 곳하고 보이지 않는 곳의 관리가 이렇게 틀리다 네, 그쵸.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 것이죠. 그 탕의 수증기는 소리와 이야기를 불러 모읍니다. 그 발톱으로 내일섭에 왔대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탕의 수증기라는 것은 그 모욕을 하고 있는 데서 이제 그 동료들끼리 이렇게 그 모여갖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뭐 동네 이야기 누구 무슨 얘기 누구 결혼했다 뭐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했네 뭐 또 우리 신랑은 뭐 했네 막 자기 자랑거리는 다 꺼내놓거든요. 이제 그것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연속국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정치 쪽으로 잘 안 가니까 예, 그 동네에서 수다는 다 떨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속국으로 이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다를 떨고 있는 그게 탕의 수증기에는 소리와 이야기를 이제 쫙 불러 모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발톱으로 내일섭이 왔대 하면서 이제 남 흉보는 것도 이제 하나씩 쿡쿡 들어가잖아요. 이거 보통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항상 그 흉보는 대상이 될 수 있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없는 사람 칭찬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못 일어나잖아요. 예. 같이 얘기하다가 일어나는 순간 이제 자기는 시키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못 일어나. 그 다 흩어진 걸 보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꾹 참잖아요. 다 흩어진 걸 보고 같이 이제, 일어나야 돼요. 안심해야 돼 진짜 그때부터. 그 다 흩어지면 이제 거기는 안 씹히고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엄마 얘기만 합니다. 아빠 얘기만 하는 동료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없니? 질문은 되돌려집니다. 알고도 모르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엄마 얘기만 한다는 것이 그 엄마하고 화제거리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예. 자라는 딸은 예. 예, 그래서 엄마 얘기만 하는 것이지 또 아빠가 늦게 오기도 하고 그렇게 막 그 살갑게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같은 그 공통점이 옷이 됐든 화장품이 됐든 뭐가 됐든 이 공통적인 관심사가 전부가 다 엄마하고 이렇게 잘 통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생활과 아주 밀착이 돼 있어요. 예. 어머니들의 삶이라는 게 이게 어디 미용실이 가장 머리 그 특색이 어떤지, 세탁소가 어디가 좋은지, 어떤 서비스가 좋은지, 이 마트에서 어떤 좋은 제품이 들어왔는지, 치과나 병원에 새로운 기기가 뭐가 들어왔는지, 그런 생활의 리빙 포인트들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음식도 어떻게 하면 보관이라든가 뭐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다. 그런 정보들을 각종 정보의 보고이자 원천이고 전문가라고 봐야죠. 네. 동료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동료를 엄마라고 불렀다는 건 이제 나이 많은 그 동료 직원인데 친근하다는 뜻도 되지요. 아참해서 재채기처럼 웃었습니다. 그 재채기처럼 웃었다는 것은 자꾸 새어나오는 웃음만큼 웃음거리들이 쉽게 배어나오는 회사입니다. 제가 오늘 재채기를 했던가요? 재채기처럼 웃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깔깔거리고 웃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그 크게 웃는다든지 표시를 하기가 좀 애매모호해. 그래서 그냥 본능처럼 나왔어요. 네. 위장처럼 살짝 갖추면서 웃어야 돼, 이게. 네. 그러나 자꾸 새어나오는 웃음만큼 계속 그런저런 잔잔한 걸로 갖고 상당히 그 화기애애한 회사입니다. 제가 오늘 재채기를 했던가요? 제가 그렇게 그 위장처럼 웃는 웃을 일이 참 제가 많은데. 그랬던가요? 예. 네. 그런 느낌이죠. 그 회사가 이런 회사입니다. 하고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약간의 살짝 그 스치고 가는 그 소개 같은 거죠. 그래서 바디 클렌저에서 수영장 냄새가 납니다. 바디 클렌저라는 것은 몸에 뭐 어떤 그것을 갖다 윤기나게 바르고 이제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수영장 냄새가 납니다. 미즈노, 그러니까 수영장을 끌고 왔다는 것이죠. 수영하고 바르고 이제 수영장 냄새가 났다는 거지. 미즈노 루리코의 헨젤과 그레텔의 섬이 떠오릅니다. 갑자기 미즈노 루리코의 헨젤과 그레텔 섬이 떠오릅니다. 이랬잖아요. 그것은 어떤 심리적으로 그 이미지화돼 갖고 있는 어떤 것을 하나 탁 떠올랐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걸 갖고 온 것 같기도 해요. 심리적 이미지를 잘 그리는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미즈노 루리코라는 그 작가가요. 그래서 카페 화장실 앞에서 스콘을 먹어야 했어요. 카페 화장실에 스콘을 먹어야 했어요. 열고 닫히는 문은 섬이었다가 여름이다가 코끼리였습니다. 이랬잖아요. 30분 동안 읽었는데요. 시 한 편을 오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페 화장실 앞에서 그 스콘을 먹어야 했다는 것은 그 스콘은 카페에 들어가서 먹어야 했는데 화장실 앞에서 먹었다는 것은 줄을 쭉 늘어섰다고 이제 봐야죠. 그게. 사람이 많이 사람이 많았다, 북적거렸다, 이렇게 이제 봐야죠. 그래서 열고 닫히는 문이 섬이단 말이죠, 섬. 네. 섬처럼 이렇게 그쪽과 이쪽이 완전히 틀리다는 거지요. 예. 그게 후끈했다는 것이죠. 여름이다가 코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코 빠뜨리고 있었다는 거야, 코끼리였다는 것은. 거기서 줄 서갖고 있든지,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기에 코 빠뜨리고 있었다. 그래서 30분 동안 읽었는데요. 시 한 편을 오래 보았습니다. 이거 본전 뽑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고생하고 들어왔는데 내가 할 것은 하고 가야지. 군중 속의 고독처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도 그 사이에서 혼자만의 세계로 섬처럼 떠나는 그런 이미지, 추억 속에 기억을 여행을 하듯이 그런 이미지가 있네요. 그래서 열고 닫히는 문은 섬이었다는 것이 자기 혼자 있었다는 거. 거기에서 여름이었었다가 다시 자기는 코 빠뜨리고 있었다가 이제 좋다 하고 이제 30분 동안 읽었는데요. 시 한 편을 오랫동안 봤다고. 왜? 너무 기다린 것이 아까우니까 거기서 그냥 또 본전도 뽑고 가야 되고 뒤에 기다린 사람들은 또 나도 저렇게 기다렸어. 너도 30분은 한번 코 빠뜨리고 기다려 봐야 돼. 그 어떤 자기가 했던 것만큼 다른 사람도 그것만한 것을 감당을 하는 것에 대한 그 심리적인 것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보면은 잔잔하면서 아주 사람을 깔짝깔짝 놀리는 듯이 이 심리를 자극시키는 것이 그게 약간 엿보이네요. 사이사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계속 짜투리 시간이 나오잖아요. 틈틈이. 그럴 때 이제 뭔가를 하잖아요. 누군가는 게임을 하고 누군가는 톡을 하고. 그래도 시를 보셨네요. 그래도 이제 매일 달라지는 책을 동료에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쓰는 몰입을 알 리 없어요. 동료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등단을 못하겠구나. 엉뚱한 발언을 잘하는 저의 별명은 소설가입니다. 시를 씁니다. 말하지 않아요. 동료들은 알고도 모르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매일 달라지는 책을 동료에게 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책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 발톱 이야기하고 예. 네일숍 이야기 예. 그런 이야기를 해야 이제 서로 대화가 연속곡 오고 이야기하고 가죠. 예. 친구 어떻게 그냥 엄마 이야기나 가족 이야기를 해야 대화가 오고 가죠. 예. 예. 친구 이야기 같은 거 하더라도 자기보다 그 뭐 잘 나가다가 조금 삐그러진 친구 이야기가 가장 재밌고 그런 것이죠. 예, 쉽기 가시로서. 좋죠. 예. 네. 그 쓰는 몰입을 지가 알 리가 없단 말이죠. 쓰는 몰입을 알 리 없어요. 동료가 농담을 던졌으면 등단을 못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속이 획 뒤집어지는 것이죠. 엉뚱한 발언을 잘하는 저의 별명은 소설가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는 자기 소중한 시를 씁니다. 나는 시인입니다. 이 말을 하기에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엉뚱한 걸로 위장전술을 쓰는 거야, 지금. 나 소설가입니다. 아니면 책 보는 것이지, 뭐 소설 쓰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위장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시를 쓰거나 시를 좋아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좀 오타쿠적으로 컬트적인 예. 좀 뭔가 사람들하고 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또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이제 시를 쓴다고 시를 가면은 세상과 많이 그 동떨어지긴 사고를 갖고 이제 가야 될 부분이 많단 말이죠. 예, 그래야지 시도 써지고 그러는데, 네. 그쪽에 동떨어졌다 그러면, 너는 왜 결혼 안 해? 이 말이 또 나오기가 참 쉬운 쪽이에요, 여기가. 아주.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의 세계관이 확실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시를 쓰고 시를 좋아하고 이런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잘 이해가 안 되잖아, 일반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가 소중한 것은 시인데, 그래서 시를 위장하고 싶은 것도 있어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시를 씁니다. 인정받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시를 씁니다 하고는 절대 말 안 한단 말이죠. 동료들도 알고도 모르는 거야. 자, 시 써. 그런데 알고도 모르서 숨겨주는 걸까? 그런데 특이하다는 거, 이상하다는 게 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잘 인정을 안 하죠. 예. 같이 어울리고 같이 있어줘야지, 같이 대화가 돼줘야지 그것을 좋아하지. 그 좀 특이한 사람은 자기한테 더 힘들어지지 무엇이든지. 네. 친구들은 어때요? 하면 엄마가 떠오릅니다. 저희 벗입니다. 그러니까 너 친구 있어 하는데 누구 하고 쭉 떠올라갖고 그 친구들하고 입하고 한 친구가 떠오른 것이 아니고 엄마가 떠올라. 엄마가 바로 자기 친구라 이 말이죠. 오랜 벗이죠. 예. 그래서 같은 원안의 피자를 먹는다는 것은 그 피자 한 판 시켜놔놓고 같이 먹고 빵 한 조각 해놔놓고 엄마 한 번, 나 한 번 하고 같이 원안에 있는 빵을 나눠 먹고 뭐 이런 사이라는 거죠. 네. 이게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번 같이. 다른 날 같은 구두를 신습니다. 그러니까 신발 한 컬레를 갖고 돌아가면서. 오늘은 엄마가 한번 신어보고 내일은 딸이 한번 신고 이 신발 하나 갖고도 같은 문수에서 항상 같이 지내면은 이 말 한마디가 옷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액세서리도 똑같고요. 그리고 이 목욕탕도 가방도. 같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취향도 같고 예. 즐거운 시간은 떼어두었다 서로에게 선물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기한테 즐거운 게 있었고 참 말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그건 친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딱 갖고 있다. 나 오늘 무슨 재미있는 일 있었어? 하고 엄마? 하고 말하고 엄마는 딸아 오늘 나 뭐 한 줄 알아? 그리고 둘 다 아껴뒀다가 그 보따리를 풀면서 서로가 즐거운 것을 그 선물하듯이 나누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기억이 풍부해지면 기억이 풍성해지면 쪼그라드는 현재들. 기억이 풍성해지면 쪼그라드는 현재들. 진짜 벗들은 기억의 원안에 있어요. 그랬잖아요. 기억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상상하고 자기가 그 안에서 추억하고 하는 거 아주 풍성해졌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쪼그라지는 현재들이야? 그 쪼그라드는 현재란 건 지금 생활해야 될 현재들. 이게 거기에 나 혼자와 나 상상과 나의 기억 안에서 이렇게 풍성해지면은 아무래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을 거 아니야. 친구도 만난다든지 바깥으로 활동하는 시간이 좀 쪼그라든단 말이죠. 그 현재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쪼그라들고 진짜 벗들은 기억의 원안에 있어요. 그러잖아. 나의 진짜 벗들은 이 상상과 시와 아니면은 나의 즐거움은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원안에서. 그래서 기억을 붙잡고 거기에 몰입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필요에 의한 현재들의 생활은
이제 상대적으로 예. 중요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쪼그라드는 집중하면 현재들이라고 하는 집중할수록. 것이. 예. 예. 항공사가 부도 직장이라는 소문이 돕니다. 엄마는 키위를 반으로 자릅니다. 포도를 씹고 교를 갑니다. 키위의 씨만큼 늘어나는 의혹들. 과일 11통을 들고 출근합니다. 이게 항공사가 부도 직장이라는 소문이 도는데 엄마는 키위를 반으로 자르고 포도를 씹고 귤을 까갖고 그 키위 씨만큼, 그러니까 키위 씨가 잔잔하잖아요. 잔잔한 그 씨들만큼 의혹들이 과일 11통을 들고 출근한다. 의혹을 갖고. 네. 그래서 회사일까? 집단일까? 궁금합니다. 네.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으니 과일은 엄마에게 달아두는 외상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사면은 급여가 들어와야 되는데 제 날짜에. 집단은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항공사가 부도 직장이라는 소문이 도는데 엄마가 과일을 자르고 그걸 과일 11통을 들고 출근을 하고 그리고 급여가 들어오지 않고 이 상황은 그 항공사와 연관되어 있는 하청업체 배식 그리고 서비스나 급식을 그렇죠. 하는, 예. 네. 그리고 음식. 그 과일을 잘라서 이제 갖고 갔다는 것은 네. 그 노사분규를 해야 되잖아. 월급 네. 달라고. 네. 그런데 그 직원은 과일 11통이니까 11명 정도. 네. 있는 아주 그 조그만 회사. 작은 회사. 그래서 네. 매일 가족같이 즐겁게 웃고 깔깔거리고 네. 재채기야 할 만큼 서로가 가깝고 네. 뭐 이런 정도의 그 회사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회사일까 집단일까? 그러니까 회사라고 하기는 조금 그하고 집단이라고 하기는 이제 그 집단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제 집단위에다가 더 여기는 방점을 두고 이제 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네. 집단이라면은 그 하청업체 정도도 아니고 네. 파견 근무, 파견 근무 같이 나와 있는 그런 네. 집단. 예, 그걸로 봐야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계약 안 해보면 다 끊겨버리잖아요. 예, 그걸로 이제 좀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네요. 조금만 당돌해집시다. 구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게도 못해. 네. 노사분기를 해도 약간만 조금 문의만 좀 해갖고 네. 우리 월급만 받으면 그만 이제 잘못해갖고 다른 데하고 계약해보면 우리는 완전히 망쳐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하게 합시다. 그냥 그래서 우리 목적을 달성하는 급여만 좀 들어오고 다시 또 잘해주면 되잖아요. 그러지? 동료는 잘난 척을 하다 동료들에게 혼쭐 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잘난 척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리 갖고는 되겠냐, 더 그냥 세게 나가자,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노사분기 하다 보면. 앞장섰다가 동료들이 원망을 다 말아먹으려고 그러냐 지금. 돌덩이 맞아가지고. 그렇죠. 네. 예, 혼쭐이 났습니다. 저도 잘난 척의 기질이 있습니다. 지도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런 정도는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 많이는 말고 조금만 하겠다 그잖아. 지는 그 소심한 치고 빠지고 언제든 빠질 수 있게. 아주 소심하게 살짝 무늬만 우리가 튀깁시다. 어떻게? 그냥 엄마가 화장한 것 같이 무늬를 조금 만든 것 같이 여성이 화장한 것 같이 그 정도만 합시다. 그 이야기야. 늙어도 우리는 무섭습니다. 엄마는 겁봅니다. 그러니까 용감하게 앞으로 나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늬로서 산다 이거죠. 매일 밤이 오다니, 매일 밤이 오다니. 엄마는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옵니다. 보조석의 방석은 꽃무늬입니다. 이게 이제 앉은 장소가 꽃무늬라는 것 자체가 뭐랄까요, 무늬, 이제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는 자리, 그런 무늬, 거기에 그런 방석에 앉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되기에 꽃을 사드리고, 그러니까 무늬를 더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방석이 꽃무늬가 아니고 그냥 맨 그거라도 아무 상관은 없거든요. 무늬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야. 떼수건을 들고 우유를 손에 들고 그렇게 걸어오듯이 무늬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여성이 되기에 꽃을 사드리고 무늬를 사드립니다. 꾸미는 걸 사드립니다. 무늬를 사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우아합니다. 부분적으로라고 말은 거친가 아닌가는 모르지만은 어느 일부분에서는 우아하게 이렇게 잘 보입니다. 20살에 꾸었던 꿈의 일부를 이룬 것 같아요. 엄마는 자기가 20살 때 낭랑 18세 같이 부푼 꿈이 이렇게 함으로써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엄마가 저렇게 걸어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니야. 떼수건하고 우유 손에 들고 오는 거 나의 미려면 되겠어?
작가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소소한 이야기를 가지고 아주 위트 있게끔 이렇게 쭉쭉쭉쭉쭉 썼는데, 이렇게 긴 거 산문같이 쓴 시가 요즘 경향은 잘 아닌데. 시트콤을 한 편 본 거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까 나오는 저의 별명은 소설가입니다 하고 시를 씁니다 하고는 말을 안 한대. 그러니까 이 산문적이지만은 그 산문적인 그 냄새가 그렇게 지겹게 느껴지지가 않는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나이도 한 40 정도? 예. 그 정도 딱 나이일 것 같아요. 젊지도 완전히 늙지도 않은 중년의 예. 중년 초입의 나이인데,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아하고 예. 20살에 꾸었던 꿈이 연결은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예. 연결은 돼 있고, 젊은 날에 꾸었던 이상과 예. 그런 이상주의도 알고, 예. 근데 갈수록 더 겁이 많아지고, 예. 그래서 부분적으로 또 여성적인 것도 추구하고 있고, 예. 아직은 남아있는, 예. 그렇지만 그 남은 날이 이제 많이 퇴색되어 갈 그런 분위기를 쫙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62살이라는 것이 그 환갑을 세고 딱 한 해 더. 그러니까 그래도 아름다움이란 것이 쉬운 둘 같으면은 여성으로서 아직도 뽐을 좀 낼 수 있는데, 62 같으면 엄청 많이 해야 되든지 안 그러면 포기라든지 둘 중에 하나, 이거 애매모호한 지점이에요, 여기가. 그래도 이게, 아직까지는 남아있죠. 예, 요즘 둘이는 예. 사회적으로 예. 어디 집 밖에 나갈 때, 예, 모임에 예. 갈 때 항상 예. 신경을 쓰시죠. 예, 예. 62 정도 되면. 이제 70대가 되면 건강을 예. 가장 최우선적으로 챙기지만, 외형을 그래도 챙기는 나이죠, 62은.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년 정도, 62에서 한 10년 정도 늙게 되면 포기를 하는 거거든, 대체적으로요. 그럼요. 이제 건강만 생각하지 피부까지 생각은 안 해요, 아예. 거기서는. 그런데 거기서 10년 더 가면 예. 이제 오늘은 기침이 더 많이 나냐 적게 나냐 예. 가지고 걸을 수 있냐 가지고 예, 몸 그렇지. 컨디션을 하루하루 이제 체크하면서 살게 되는 거. 예, 그래서 62살이라는 것이가 상당히 여성으로서의 애매모호한 지점을 갖고 와서 그것도 상당히 특이하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나오듯이 엄마는 저렇게 걸어오지 않는다는 시간, 늙음, 그다음에 과거의 젊음이 사라져버리고 점점 멀어지는 것에 대한 저항 같은 게 느껴져요, 제목에.